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민 상담 전에 좀 탄탄한 전략부터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핵심을 좀 이해하기도 쉽다 이렇게들 좀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정찬 대표의 시크릿 노트 역시나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자, 오늘은 제가 전세 가격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관련된 뉴스 보면은 거래량 축소와 전세 가격 하락 이 두 단어가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세가가 어떤 추이를 가지고 움직일 건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세 가격 추이 전세 가격 추이 또한 만약에 역전세라든지 또 전세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다든지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깡통정세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 또 세입자는 세입자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하면은 현명할 건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금년 1월과 2년 전 1월 전세 한번 턴하는 2년 주기죠. 그 2년 주기의 어떤 전세가 변동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빨간색 부분은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 지역이고요. 이쪽에 파란색 부분은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소폭 올랐거나 전세 가격이 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오른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가 한 1.9% 올랐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0.14%니까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0.24%니까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고, 광주광역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18%,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도 1.5% 이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시면은 1.42% 하락을 했습니다. 1.42% 하락했고요.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을 본다면은 공이 다 하락을 했는데 지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죠.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0.41% 하락한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2.33%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하락폭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자, 특히 하락폭이 가장 큰 울산광역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 이상 하락을 한 걸 이 통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금년 1월보다는 2년 전에 봤을 때 서울하고 수도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올랐고 수도권은 좀 소폭 하락,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은 하락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이렇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가격, 이 가격에는 매매 가격도 있고 전세 가격도 있겠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아주 민감하게 대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중에 이제 입주 물량이겠죠. 그랬을 때 먼저 다른 지역보다는요. 수도권과 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자, 2017년도에 수도권이 물량이 조금 더 적었고 오히려 지방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입주 물량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금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수도권이 다소 좀 많습니다만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캐치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자, 우리 인구는 50대 50입니다. 50대 50. 즉 수도권하고 지방의 인구 분산이 50대 50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또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걸 따져보시면은 당연히 수도권이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비율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지방이 더 많았던 적이 있다 이거죠. 바로 이 수치에서 우리가 전세가가 수도권은 하락폭이 적었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컸던 이유가 이 입주 물량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로 그 해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도 또 지방 같은 경우도 수도권도 마찬가지다가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또 공급이 되느냐, 일시적으로 어떻게 입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리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봐서도 지방의 입주 물량이 수도권보다 많았기 때문에 지방의 전세 가격 하락은 어찌 보면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이게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전세 가격이 좀 하락이 컸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남부적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경남 지방이 좀 컸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방의 어떤 역전세. 자, 있습니다. 특히 경부선의 축으로 경기 남부 권역에서의 어떤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안산 같은 경우는 14%, 안성, 평택, 오산. 자, 여기까지가 경기 남부권이죠. 또 여기에 또 있습니다. 화성, 용인.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이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느 정도 컸느냐. 예를 들어서 금년 1월하고 2년 전 1월하고 비교했을 때 동탄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대 기준으로 전세 금액이 3억 3천이었는데 2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돈을 어찌됐든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세입자와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기 남부 쪽이 컸던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일시에 몰렸던 게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 특히 경남 지역 같은 경우, 뭐 창원, 울산 이쪽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위축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됐고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하락이 됐고 또한 미분양이 증가되면서 입주 물량까지 같이 맞물리는 이런 사중고 속에서 전세 가격까지 하락이 됐었다 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처 방안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발생했을 때 그걸 미리 예측하고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할 건가 하는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순위 제한 물건이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잘 따져보시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집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더 저렴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입자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은 세입자끼리 서로 우선순위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다가구 주택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도 받아두셔야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서는 다른 세입자하고 같은 순위 다툼을 한다. 그래서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은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키 받고 이사 가서요.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순위 대출이 없는 집에 이사를 가는 빌라나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로 전세로 갈 경우에는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을 1순위 대항력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순위 대출이 없을 때는 확정일자도 받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는 사례가 보통 이게 행해지고 있는데 선순위가 없을 때는 전입신고만으로서 대항력이 성립된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특약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즉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
특약을 한 2가지 정도를 요구를 하십시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세 만기 시 감액 계약을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현재 지금 전세 3억에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사를 갈 계획인데 만약에 2년 후에 전세 시세가 2억 5천이 됐을 경우 나는 이사 가지 않고 내가 2억 5천에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이런 감액 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을 전세 계약 체결하실 때 특약사항을 넣어 두신다면은 아주 현명하겠죠. 자, 두 번째 특약사항은 이겁니다. 내가 전세로 3억으로 이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만기 한 3개월 전쯤 저 이사 가야 됩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서 그때 3억에 대한 10%면 3천만 원이겠죠. 3천만 원을 먼저 반환해 주십시오. 저 그 3천만 원 가지고 다른 전셋집 구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특약사항을 좀 넣으시면은 우리가 만기 됐을 때 전세 보증금 받는데 새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고가의 전셋집으로 이게 들어갈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뭐 신문이나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의 어떤 대처 방안 한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집주인 입장. 이번엔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역전세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습니다. 고가의 전세. 자, 서울 같은 경우는 7억, 8억 이상 가는 전셋집이 허다하죠. 이런 7억이나 8억짜리 이 전세를 들어갈 때 오히려 집주인이 더 조심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있습니다. 반전세로 먼저 대응해라. 반전세로 대응해라.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8억이면은 내가 시세대로 전세 8억을 놓는 게 아니고 1억 정도를 낮춰서 7억에 월 30만 원이라는 이런 반전세 형태로 놓아두시면은 만약에 2년 후에 전세가 8억짜리가 7억이 돼도 충분히 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전세 같은 경우는 집주인 입장에서 반전세를 잘 활용하시면은 역전세 시 대응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입주량이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 즉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 입주량이 일시적으로 많다 보면 역전세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좀 건수를 아껴 두셔야 됩니다. 대출 건수를 아껴 두셔서 대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있도록 대출 건수를 다 소진시키면 안 되겠죠. 따라서 대출 건수를 좀 아껴두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3억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아래인 소형 신축주택은 상대적으로 역전세 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억 이하의 어떤 소형 신축주택에 갭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지금 현재 역전세 라든지 전세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매년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과거 10년 이상 데이터를 보면은 전세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올해가 홀수해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 이 홀수해에 전세 가격이 항상 많이 올랐었다. 자, 이 2가지도 좀 우리가 참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나는 전세가 하락에 대해서 그 추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세입자 입장, 집주인 입장에서의 어떤 대처 방안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